아저씨, 제발 한 번만 아빠인 척 해주세요. 한지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앞이었죠.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옷을 작은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39년을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 소녀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작은 체구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청바지는 무릎이 해져 있었죠. 아이의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했습니다. 제발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지훈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것에 고정됐어요.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에 섬세한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목걸이, 10년 전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지훈아.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절 쫓아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이가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50m쯤 떨어진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빠인 척만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면서도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울고 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아이였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손끝에서 아이의 가냘픈 뼈가 느껴졌어요. 너무 마른 아이였습니다. 서아야.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검은 정장의 두 남자가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죠. 아이가 그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빠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죠. 지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목걸이, 어떻게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낮게 말했어요. 아이의 어깨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두 남자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40대 초반,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둘 다 체격이 좋았고 움직임이 날쌔습니다. 전직 경찰이나 군인 같은 느낌이었죠. 실례합니다만 40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 저희가 찾고 있던 애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39년을 살면서 온갖 협상 테이블을 거쳐온 사람이었죠.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어요. 이 아이 제 딸입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0대 남자가 말하려 했어요. 확인이요? 지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사 임원들을 압박할 때 쓰는 그 눈빛이었어요. 제 딸을 왜 확인하신 건가요? 당신들은 누구시죠? 아빠. 서아가 지훈의 옷을 잡아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죠.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부터 계속 따라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학생들, 퇴근길 직장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아이를 쫓아다닌다고? 40대 남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실례했습니다. 두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50m쯤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며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죠. 괜찮니? 지훈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네. 서아가 작게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마지막 말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목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기,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거기 계세요. 엄마? 지훈이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엄마가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서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차가 세워진 지하 주차장을 쳐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죠. 저 남자들이 아직도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목걸이 어느 병원이니?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지훈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서아가 또렷한 눈으로 물었어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10살 치고는 침착했죠. 차 안에서 내게 전부 말해줘. 왜 저 사람들이 널 쫓는지, 너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말해드릴게요. 지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저 두 남자가 여전히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지훈의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서아를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큰 시트에 묻히는 것 같았죠.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지훈이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서아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기자예요.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자. 10년 전 그녀도 기자 지망생이었죠. 엄마가 어떤 회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나쁜 일을 하는 회사래요.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가 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경찰은 그냥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사고 나기 전날 저한테 이걸 주셨거든요. 서아가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이거 꼭 간직하래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보여주래요. 지우는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전 그가 준 목걸이. 그녀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건가? 그리고 그걸 딸에게? 저 사람들은 오늘 아침부터 저를 쫓아다녔어요.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갈 때도 병원 갈 때도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네 이름이 뭐니? 지훈이 물었습니다. 한서아요. 한서아. 성이 한이라고?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름은? 서연이요. 지훈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아프게 헤어진 여자였습니다. 아저씨? 서아가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봤어요. 지우는 천천히 서아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앨범에서 본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몇 살이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살이요. 10살. 10년 전. 지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나 임신했어. 뭐,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연희야,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지금 회사 막 시작했잖아. 결혼은커녕. 나 이 아기 낳고 싶어. 미쳤어? 지금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야?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연희에게 말했죠. 아이를 지워. 지금은 안 돼.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아가 작은 손으로 지훈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빨리 가자. 지훈이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연희가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 혼자서 낳았다. 10년 동안 혼자서 키웠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서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훈도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아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갔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신음소리,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서연이 환자 어디 계세요? 서아가 간호사 데스크에 매달렸어요. 서연이 환자분은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3층입니다. 서아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어요. 지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침대들이 보였어요. 하얀 시트, 온갖 기계들.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서아양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호자? 자신이? 아빠예요. 서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과 내부 출혈이 심했어요. 지금은 혼수 상태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이 10년 만에 보는 그녀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 서아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깨어나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어깨를 감쌌어요. 자신의 딸, 10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지훈은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동전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포기하고 돌아섰죠. 서아가 지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서아를 봤어요. 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뺨, 해진 청바지, 너무 큰 후드티. 10년. 이 아이는 10년을 엄마와 단둘이 살았겠죠.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자만하고. 아저씨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지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아빠 얘기를 안 하셔서. 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한텐 아빠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 정말 아빠가 누군지 몰랐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들이 물어봐도 그냥 아빠는 멀리 계셔 이렇게만 말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에게 자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지훈아, 네 결정을 존중할게. 연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혼자서라도. 연희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남이야. 지훈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연희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보였죠. 근데 이 목걸이는. 서아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하셨거든요. 저한테 주시면서도 이건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지훈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고정됐습니다. 작은 하트, 섬세한 덩굴 무늬. 10년 전 자신이 직접 고른 것이었어요. 보석상에서 몇 시간을 고민했었죠. 뒤집어봐.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목걸이를 뒤집었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였죠. 언제나라고 쓰여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요?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알아요? 지훈은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네 엄마한테 준 거거든.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응, 나, 네 아빠야.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희랑 안 살아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너를 지우라고 했다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밤에 몰래 우는 것도 봤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서아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뒤로 물러났어요. 작지만 분명한 거부였습니다. 싫어요. 지훈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아가 돌아섰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 있을게요. 서아가 중환자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지훈의 회사 재무이사 최진수였습니다. 대표님?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대표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오늘 투자자 미팅도 안 오시고. 최진수가 다가와 지훈의 상태를 살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지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진수야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하시죠. 최진수가 지훈을 다시 벤치에 앉혔어요. 저기 있어.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헤어진 여자가 설마 서연이 기자요?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아? 지훈이 최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그분이 최근에 우리 회사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최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지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최진수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디지털 가드요. 경쟁사 말입니다. 디지털 가드?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디지털 가드는 자신의 회사와 같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쟁사였어요. 최근 몇 년간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죠. 서연희 기자가 디지털 가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대요. 산업 스파이 활동이랑. 최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서 연희가 사고를 당한 거였군요.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 최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알아봤어요. 경찰 발표로는 단순 교통사고지만. 최진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아는 경찰한테 받은 건데. 사진 속에는 찌그러진 차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충돌 부위가 운전석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보통 교통사고면 차 전체가 망가지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운전석만 들이받은 거네. 지훈의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새어나왔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최진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디지털 가드가 입막음을 한 것 같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아였죠. 진수야.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디지털 가드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다. 대표님, 그건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지. 지훈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아까 거리에서 서아를 쫓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진수야, 저기. 지훈이 최진수의 팔을 잡았어요. 저 사람들 누군지 알아봐. 최진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들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들, 디지털 가드 보안팀 사람들 같은데요. 두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선은 중환자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아를 보고 있었죠. 지훈이 벌떡 일어나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실례지만 저희는 환자 문병을 왔습니다. 40대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기자의 지인이거든요. 지인이요? 지훈이 비웃었어요. 아까 저 아이를 쫓아다니던 분들이. 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저희는 경찰 부를까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미성년자 추적, 병원 무단 침입. 신고할 게 꽤 많네요. 두 남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실례했습니다.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서연이 기자한테서 무언가 받으신 거 있습니까?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지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요? 혹시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남자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어요. 지훈이 재빨리 움직여 남자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제 딸한테 무슨 용무시죠? 딸이라고요? 두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 딸입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가보시죠.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두 남자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대표님, 저 사람들.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훈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유리창에 손을 대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죠. 그래서 더 지켜야지.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원 카페테리아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식은 커피를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맞은편에 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도 밤을 새운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가 접시에 놓여 있었지만 한 입도 먹지 않았죠. 지훈이 사준 건데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삼켰어요. 10년을 어떻게 미안하다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까? 서아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죠. 어젯밤부터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저씨. 아니, 아빠.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어색한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거죠?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알 권리가 있어.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엄마는 나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엄마를 다치게 한 거야. 알고 있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서아야, 잘 들어. 연희가 서아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목걸이를 꼭 간직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엄마, 무슨 일 생겨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아가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거죠. 그 목걸이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벗어 건넸어요. 지훈은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작은 하트, 섬세한 덩굴 무늬.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게가 예전보다 약간 무거운 것 같았어요. 지훈이 하트 부분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그때 작은 틈이 보였어요. 하트 앞면과 뒷면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비틀자 하트가 두 쪽으로 열렸어요. 안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초소형 USB였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안에 그게 있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연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였던 거죠. 이것 때문에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엄마가 다친 거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로 가자. 거기서 안전하게 열어볼 수 있어.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지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지훈은 문을 잠갔습니다. 서아를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회사 가서 제대로 된 거 먹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이였죠.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예의주시했죠.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어깨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훈은 힐끗힐끗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딸,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0분 후 지훈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세이프텍이라는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 빛나고 있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지훈 옆에 있는 서아에게 향했어요. 대표가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아빠 회사예요? 아빠라는 단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응. 여기서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컴퓨터 보안이요? 해킹 막는 거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다운 호기심이 돌아온 거죠. 그래. 나쁜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훔치지 못하게 지키는 일이야.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15층 대표실에 도착했어요. 넓은 공간에 큰 책상, 회의 테이블,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와, 서아가 감탄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모니터들을 따라 움직였어요. 지훈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독립 시스템이었어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컴퓨터였죠. 서아야, 이리 와봐. 서아가 다가오자 지훈은 USB를 천천히 삽입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파일, 사진 파일, 녹음 파일.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가드 산업 스파이 활동 증거라는 제목이었어요.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문서에는 디지털 가드가 지난 3년간 자신의 회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벌인 온갖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진들이었어요. 비밀회의 장면, 동거래 장면, 그리고 지훈이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회사 내부 사진들도 있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 계획서라고 쓰인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문서를 찍고 있는 손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익었어요. 그 시계, 최진수의 시계였습니다. 지훈이 3년 전 생일에 선물한 시계였어요. 진수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믿었던 오른팔이 배신자였다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괜찮아. 계속 볼게.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세이프텍 차세대 보안 시스템 정보는 언제 넘어오나?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다음 주면 최종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그때 넘겨드리죠. 두 번째 목소리, 최진수였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좋아. 그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먼저 특허 출원할 수 있어. 세이프텍은 끝이야. 대신 약속한 금액은 제대로. 걱정 마. 10억은 준비되어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아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배신했구나. 그때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최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긴급 보고 드릴게. 최진수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에 고정됐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분노가, 최진수의 눈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대표님, 저 건. 최진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가. 지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 눈에 띄기 전에. 최진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황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눈에 떠올랐어요. 가면을 벗은 거죠. 대표님. 아니, 지훈 씨. 최진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USB 어디서 났죠? 지훈이 재빨리 서아를 자기 뒤로 감췄어요.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최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기자가 숨긴 거였군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설마 저 아이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훈이 살짝 책상 서랍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 안에 비상용 호신용품이 있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찾으시나요? 그거 제가 어제 빼놨는데요.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대표님은 너무 착하셔서 문제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시니까. 내가 널 15년을 믿었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년 우정이 10억밖에 안 돼? 우정이요? 최진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주인공이었죠. 대표, 성공한 사업가.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당신 뒤에서 일하는 사람.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예요. 디지털 가드는 나한테 부사장 자리를 약속했거든요. 최진수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핸드폰을 집으려 했어요. 경찰을 부르려고요. 하지만 최진수가 더 빨랐습니다. 최진수가 대표실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USB 찾았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었네요. 지우는 서아를 완전히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자신의 등에 닿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아빠.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킬게. 지훈이 낮게 속삭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신다고요? 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최진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오면 USB랑 아이를 넘기고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분. 그 안에 뭔가 해야 했어요.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처럼 겁먹고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최진수와 대치한 채 서 있었어요. 서아는 그의 뒤에 꼭 붙어 있었고요. 15분. 아니, 이제 1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재빠르게 사무실을 훑었어요. 문은 최진수가 막고 있고 창문은 15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이 책장 쪽에 멈췄어요. 저기 비상 통로가 있었습니다. 건물 설계할 때 특별히 만든 대표 전용 비상구였죠. 최진수도 모를 거예요. 편하게 앉으시죠, 대표님. 최진수가 소파에 느긋하게 앉았습니다. 승리자의 여유였어요. 어차피 나갈 곳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지우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아의 손을 꽉 잡고 조금씩 책장 쪽으로 이동했어요. 진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그만둬요? 이미 10억 중에 5억은 받았는걸요.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곳은 없어요. 대표님. 서아가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작은 손에서 땀이 났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죠.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지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책장 옆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천천히 드세요. 시간은 많아요. 최진수가 허락했습니다. 지훈이 냉장고를 여는 척하면서 책장 옆 벽을 살짝 눌렀어요. 숨겨진 버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이 5cm 정도 열렸어요. 지훈이 서아를 힐끗 보며 눈짓했습니다. 준비해라는 의미였죠. 서아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지훈이 갑자기 물병을 최진수에게 던졌습니다. 최진수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 순간 지훈이 책장을 확 밀었습니다. 책장 뒤로 좁은 통로가 나타났죠. 서아야, 뛰어. 지훈이 서아를 안아들고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책장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최진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아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어요.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아빠가 있잖아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어요. 15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진수가 다른 길로 쫓아오고 있었죠.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죠. 벌써 도착한 거예요. 이쪽으로는 못 가겠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 반대편 비상구를 봤어요. 거기로 나가면 뒷골목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 등에 엎혀. 지훈이 허리를 숙이자 서아가 재빨리 올라탔어요. 아이의 가벼운 무게가 등에 느껴졌습니다. 꽉 잡아. 지훈이 주차장 기둥 사이를 뛰기 시작했어요.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저기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들켰어요. 발소리가 뒤에서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지훈이 비상구 문을 확 열었어요. 밖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과 적재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로 북적였죠.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지훈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그의 등에 꽉 매달려 있었어요. 앞에 빈 택시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서아를 안고 재빨리 뒷좌석에 탔습니다. 강북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추격자들이 길을 건너려다 차에 막혀 서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벌었어요.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아도 그의 옆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내가 아는 곳.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희가 있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간호사가 받았어요. 서연이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아, 환자분께서 방금 깨어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연희가 깨어났다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십니다. 보호자분이시면 곧 오시는 게. 엄마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서아가 핸드폰을 확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조금 전에 눈을 떴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서아가 울먹였습니다. 지우는 갈등했어요. 병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연희를 보고 싶었고 서아도 엄마를 만나야 했죠. 하지만 저 사람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기사님, 방향 바꿔주세요.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성북동에 자신만 아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회사 장부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왜 병원 안 가요? 엄마 보러 가야죠. 서아가 항의했습니다. 서아야, 지금 병원에 가면 위험해. 저 사람들이 분명 거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훈이 서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단 안전한 곳에서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알았지?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리한 아이였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성북동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지훈이 요금을 내고 서아와 함께 내렸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죠. 지훈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3층 건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작은 세탁소였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3층 문을 열쇠로 열었어요. 안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가끔 혼자 생각할 때 오는 곳이야.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지훈이 서아를 소파에 앉혔어요. 여기선 안전해. 잠깐 쉬고 있어.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연희의 병실로 직접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나야. 지훈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연희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핸드폰으로 달려왔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아예요. 서아. 우리 딸.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연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네, 괜찮아요. 아빠가 저 지켜줬어요. 아빠? 연희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지훈이가 너랑 함께 있는 거니? 연희야, 미안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지훈이 심호흡했어요. 서아를 지켜야 해. 위험한 사람들이 우릴 쫓고 있어. 디지털 가드. 연희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조사하던 그 사람들 말이지? 그래. USB 찾았어. 네가 목걸이에 숨겨둔 거. 지훈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보며 말했어요. 여기 증거들. 다 봤어. 지훈아, 잘 들어. 그 USB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연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야. 내가 1년 동안 모은 전부야. 알아. 지킬게. 서아도 USB도 다 지킬 거야. 지훈이 서아를 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전화 너머로 연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미안하고 고마워. 연희야, 내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어요. 아직 온몸이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머리에 감긴 붕대, 팔에 꽂힌 링거줄.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죠. 기적이에요, 솔직히.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부 손상이 심각했는데 깨어나신 것도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것도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아, 그리고 지훈.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 가슴이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미운 감정, 그리운 감정, 원망, 감사.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훈이 서아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엄마. 서아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연희가 아픈 몸을 일으켜 딸을 안았어요.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엄마. 서아가 연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저 모습을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선택 때문에.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어요. 들어와.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10년 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지훈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미안해. 10년 전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겁이 났어. 지훈아, 나 임신했어. 젊은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우리 아기야. 우리. 연희야, 나 지금 회사 막 시작했잖아. 투자 받으려면 최소 2년은 더 걸려. 결혼은커녕. 나 이 아기 낳고 싶어. 미쳤어? 지금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야? 지워. 나중에 다시. 나중은 없어, 지훈아. 지금이야. 이 아기는 지금이야. 그날 밤 네가 울던 거 지금도 생생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매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 원망했어. 10년 동안 서아가 아플 때마다, 혼자 힘들 때마다 너를 원망했어. 서아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아를 볼 때마다 네가 보였어. 웃을 때, 화낼 때, 네 목소리, 네 눈빛이 보였어. 연희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 나도 매일 생각했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용기를 냈다면. 지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20년을 서아와 너와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 10년의 후회, 10년의 그리움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엄마, 아빠,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훈과 연희가 동시에 서아를 봤어요. 10살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저만 혼자. 서아야. 연희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서.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연희야, 서아야. 나한테 기회를 줘. 한 번만. 지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로서, 그리고 지훈이 연희를 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질 리 없었죠. 지훈아.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용서하는 것도, 다시 믿는 것도. 알아. 당연하지. 나도 쉽게 용서받을 생각 없어.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걸려도 너희 둘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거야. 연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10년 만에 지훈에게 짓는 첫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서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훈 대표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디지털가드 이민석 대표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희도 그 이름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USB 돌려주시죠. 그럼 모두에게 좋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병실을 감쌌어요. 지훈아, 조심해. 저 사람, 정말 위험해.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한 거 다 봤지? 저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려. 알아. 그래서 더 싸워야지. 지훈이 USB가 든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이걸로 끝장을 볼 거야. 우리 함께 하자. 연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서아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렸어요. 같이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10년 만에 만들어진 가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USB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연희는 병원에서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들은 척도 안 했죠. 지금은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지훈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파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 사건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응. 1년간 모은 거야. 연희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가드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산업 스파이 활동, 불법 해킹, 내부자 거래, 뇌물. 이민석 대표가 직접 지시한 범죄들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5번 폴더야. 연희가 침대에서 일어나 지훈 옆으로 왔어요.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거기 이민석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짜고 한 입찰 담합 증거가 있어. 지훈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 쏟아졌어요. 국방부 보안 시스템 입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 아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맞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연희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경찰도 검찰도 어디까지 손이 뻗쳐 있는지 몰라.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겠네. 그래서 내가 원래 계획한 게 있었어. 연희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론이야. 한꺼번에 여러 언론사에 터뜨리는 거지. 동시에 공개하면 막을 수 없겠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구한테 연락할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자가 셋 있어. 다 독립 언론이야. 연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동시에 보내고 국제인권단체에도 보낼 거야. 연희가 첫 번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받지 않았죠. 이상해. 연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들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때 연희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가족이 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협박을 받은 거였습니다. 지훈이 그 문자를 보고 주먹을 쥐었어요. 벌써 손을 쓴 거야. 엄마, 아빠, 우리 어떡해요? 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지훈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방송국 PD가 있어. 걔한테 연락해 볼게. 지훈이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친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민호야,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무슨 일인데? 좀 큰 특종이 있어. 관심 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 지훈아. 나도 위에서 압력 받았어.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디지털 카드 관련 건 절대 다루지 말라고.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몸이 아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기자 회견을 열자. 공개적으로. 그건 너무 위험해. 공개 장소에 나가면. 지훈이 말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해. 사람들 앞에서 우릴 어떻게 해? 그리고 생중계를 하면 막을 수도 없어. 연희의 말이 맞았어요. 언제 할 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일. 더 늦으면 저들이 먼저 움직일 거야. 두 사람은 밤새 준비를 했어요.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USB 파일을 정리하고 발표 순서를 짰습니다. 서아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 2시. 지훈과 연희는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 지훈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연희가 고개를 돌려 지훈을 봤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의지할 수 있는 어깨였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우리 서아 때문이라도 이겨야지. 지훈이 잠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지훈은 정장을, 연희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지훈이 서아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네가 함께 가줄 수 있어? 네. 저도 도울래요. 서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10살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아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프레스센터로 향했어요.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프레스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디지털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릴 순 없겠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가자. 내가 기자 시절에 자주 썼던 길이 있어. 연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차를 돌려 건물 뒤쪽으로 갔어요. 작은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기자회견장까지는 3층을 올라가야 했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지훈은 서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연희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죠. 3층에 도착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진수였어요. 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최진수가 복도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디지털 가드 보안팀이었죠. 비켜, 진수야.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키라고요? 대표님,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네요. 최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당신이 최진수예요? USB에서 봤어요. 연희가 지훈 앞으로 나섰습니다. 15년 우정을 돈으로 판 사람. 최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5년 우정? 난 15년 동안 그림자였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상황이었죠. 서아야,
엄마 손 꽉 잡아. 지훈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문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세 사람이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최진수가 소리쳤어요. 잡아. 좁은 비상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연희가 비틀거렸지만 지훈이 붙잡아줬습니다. 1층 비상구로 나왔어요. 로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있었죠. 주차장으로. 지훈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차에 도착해서 급히 탔습니다. 지훈이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검은 밴이 길을 막았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앞뒤로 차들이, 옆으로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USB 줘. 연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 빨리. 지훈이 USB를 건넸어요. 연희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내가 파일 업로드할게. 클라우드로. 연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30초만. 남자들이 차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요. 아빠, 무서워요. 서아가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지훈이 백미러로 서아를 보며 말했어요. 됐어. 연희가 외쳤습니다. 다 올렸어. 이제 저들이 뭘 해도 소용없어. 그 순간 차 문이 강제로 열렸어요. 남자들이 지훈을 끌어냈습니다. 놓으라고. 지훈이 버둥거렸지만 남자들이 힘이 셌어요. 연희도 끌려 나왔습니다. 차 안에 서아만 남았어요. 아이가 창문으로 부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검은 밴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은 이민석 대표였어요. 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이민석?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요? 그냥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이민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USB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늦었어. 다 업로드했어.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클라우드요? 벌써 차단했습니다. 우리 IT팀이 당신 계정 접근을 막았어요. 이민석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거였어요. 저 아이가 서연희 기자님 따님이군요. 이민석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습니다.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지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거래하시죠. USB 원본 주시면 다들 안전합니다. 거절해. 이민석이 손짓했어요. 남자 하나가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려가야겠네요. 남자가 서아에게 손을 뻗었어요. 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안 돼. 지훈이 몸부림쳤지만 2명의 남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서아야. 연희도 소리쳤지만 역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재빨리 차 반대편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영리한 아이였죠. 서아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작은 몸이 차들 사이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남자들이 서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밀쳤어요. 한 명이 비틀거렸고 그 틈에 지훈이 빠져나왔습니다. 서아야. 지훈이 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서아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아빠를 봤어요. 아빠. 지훈이 서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방에서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연희가 붙잡혀 있으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경찰에게도 미리 파일을 보냈던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경찰 한 명에게.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디지털 가드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서아를 꽉 안고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연희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도 경찰에게 제압당했어요. 연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지훈과 서아에게로 달려갔죠. 세 사람이 꽉 껴안았습니다. 서아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훈이 두 사람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한 경찰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서연희 기자님 맞으시죠? 네, 박 반장님. 제가 보낸 파일 받으셨어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젯밤에요.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운 자료더군요. 이걸로 디지털 가드 전부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민석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디지털 가드 대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죠. 박 반장이 이민석에게 다가갔어요. 산업 스파이, 불법 해킹, 입찰 담합.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최진수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훈과 최진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미안합니다, 대표님. 최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나 봐. 지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훈아, 이제 진짜 기자회견 할 시간이야. 연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분 후 세 사람은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전문지 기자 서연희입니다. 연희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디지털 가드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화면에 USB 파일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문서, 사진, 녹음. 모든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바빴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이프텍 대표 한지훈입니다. 지훈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 회사도 디지털 가드의 산업 스파이 활동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회사 재무이사가 매수되어 내부 정보를 빼내갔습니다. 최진수 이사는 5억 원을 받고 회사 기밀을 넘겼습니다. 그 증거도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연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입찰 담합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연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민석과 국방부 관계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3천억 규모 계약, 우리가 따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심사위원들은 다 우리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서아가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아를 꽉 잡았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 기자님, 취재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것도 디지털 가드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제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디지털 가드가 제 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살인 미수였던 거죠.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세이프텍 대표로서 지훈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 자정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세 사람이 기자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지만 경찰이 길을 터줬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왔습니다. 서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아빠, 이제 끝난 거예요? 응, 이제 끝났어. 지훈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간의 투쟁이 끝난 거였습니다. 세 사람이 햇살 아래서 꽉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훈이 연희를 봤어요. 연희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야.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훈과 연희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서아는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봐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6개월 전 그 무서워하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11살 소녀였습니다. 조심해. 연희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머리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았죠. 지훈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연희야. 응?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연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지난 6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최진수는 7년, 그 외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고 있었죠. 세이프텍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회복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새로운 경영진을 꾸렸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희는 독립 언론사를 차렸어요. 작지만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서아가 자전거를 세우고 두 사람에게 왔어요. 아빠, 목마르다. 그래, 뭐 마실래? 지훈이 가방에서 물을 꺼내줬습니다. 세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셨어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아빠, 엄마, 우리 언제 같이 살아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왔습니다.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연희야.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10년 전에 못했던 말, 지금 하고 싶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와, 엄마 아빠 결혼해요? 서아가 뛰어올라 환호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응, 그래. 결혼하자. 지훈이 반지를 꺼내 연희의 손에 끼워줬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반지였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연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지훈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며 앞서 걸어갔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지훈 씨, 서연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연희 씨, 한지훈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이었습니다. 지훈, 연희, 서아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학교 늦겠다. 연희가 아침 식사를 차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지훈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서아가 좋아하는 떡볶이 어때? 좋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과 후회를 거쳐 마침내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세이프텍은 이제 업계 1위였습니다. 정직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었어요. 연희의 독립 언론사도 성장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로 인정받고 있었죠. 서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서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딸 최고. 지훈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연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지훈과 연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훈아, 응? 행복해. 나도. 서아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악몽 꿨어요. 서아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함께 누웠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세 사람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의 이별, 고통, 후회. 하지만 그 끝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서연희, 그리고 한서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